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덕소 스타일스에 이어서 덕소 강변 라운드 프라이빗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축 밭의 신축이었죠. 14년 만에 신축이 나옵니다.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이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보고 안전마진, 자금계획, 평면도, 입지 환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16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4월 27일, 1순위 접수는 28일, 당첨자 발표는 5월 7일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3년 11월이고요.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층까지 나오네요. 층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강뷰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29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237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셨고요. 여기가 덕소 7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한강뷰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곳들은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남양주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민간택지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입니다.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있고요. 재당첨 제한은 7년에 걸리게 됩니다.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가능하게 되고요. 23년 11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 지역을 보면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자는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8호 이하 물량밖에 없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를 노려보셔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되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입주 시점에 후불제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주택형을 보면 크게는 5구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발코니 확장비가 다소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총 분양가는 스타일스보다 좀 더 비싸네요. 5구 타입의 경우가 4억 초반대, 84 타입이 5억 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로 계산하면 1,7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기가 많은 국민평형인 84 타입은 조합원분들이 대부분 가져가서 물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요. 5구 타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 조건 되시는 분들은 요 물량을 노려보시면 되고요. 가점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 물량을 노려보셔야겠죠. 하지만 추천 물량이 많이 없어서 당첨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보면 5구 타입 분양가를 4억 5천으로 잡았을 때 계약금 10%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50%를 실행하면 2억 2,500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요.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30%를 치르면 자금 계획은 모두 완료하게 되고요.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4,500,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9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을 KB 시세가 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 3억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4억이라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4 타입 분양가를 6억 정도로 잡았을 때 계약금 10% 6천만 원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 50% 하면 3억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10%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30% 1억 8천만 원을 내시면 자금 계획은 완료가 되고요.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6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가 되겠죠. 연체가 된다고 하면 6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KB 시세가 7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아마 뷰가 좋은 것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와서 3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필요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다면 전세 시세가 5억일 때는 내가 가진 현금 1억만 있으면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연체가 진행되고 입주 시점에 전세 가격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면 5구 타입은 최소 5천만 원만 있어도 자금 계획을 충족할 수 있죠.
그리고 84 타입은 1억 정도가 있으면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청약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으신 분일수록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공급이 2017년부터 쌓이다가 20년에 좀 줄어들었고요. 21년에 많았다가 22년부터는 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4년도에는 아예 없고요. 입주 시기가 23년 말이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전세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숙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기 가격은 중간중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84 타입은 백사동하고 101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백사동하고 103동 이쪽 라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월문천 뷰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강 뷰가 나올지는 이 단지 배치도를 떼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물량을 보면 이 103동하고 104동 물량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까 월문천 뷰가 나오는 곳이 여기동이랑 여기동이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가 로얄동 로얄층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3동 104동에서 8층 이상이면서 1, 2호 라인이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59A 타입은 87세대 모집을 하고요. 전부 다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작게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도 있네요. 보통 59 타입에는 복도에 팬트리가 없지만 여기는 팬트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길게 빠져 있고요. 다음으로 59B 타입은 41세대 모집을 하고 향을 보면 여기도 남향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평면을 보면 타워형하고 판상형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평면이죠. 자, 현관부터 들어가면 바로 침실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복도에 작은 팬트리, 거실로 가면 마통풍은 주방창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안방 안에 작은 드레스룸이 위치합니다. 그래도 거실 창을 여기로 빼면서 동향이 아닌 딱 남향을 바라보게끔 잘 만들어 놨네요. 다음으로 59C 타입 48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완벽한 동향입니다. 동향은 아침에 해가 정말 일찍 듭니다. 평면도를 보면 투베이 타워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 위치해 있고요. 마통풍은 주방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84 타입, 여기는 61세대 모집을 하고요. 전부 다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을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정말 잘 나왔고요. 복도에 팬트리가 큼직하게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드레스룸도 정말 크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백사동에 위치한 8층 이상은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101동으로 배정받아야 고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덕소의 입지 환경을 보면 여기는 또 스타일스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덕소 입지를 괜찮게 보고 있고요. 라운 프라이빗 현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소 7구역 위치고요. 덕소역까지는 한 도보 1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꽤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롯데마트랑은 가까이에 있고 한강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가 104동, 여기가 103동입니다. 뷰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일부분 한강 뷰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층이 21층입니다. 여기는 최고층이 26층이기 때문에 꼭대기층에서 조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삼성역 주변이라든지 잠실역 주변에 일자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이랑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덕소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시간적 거리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서울이랑 가깝고 이 한강을 끼고 있으면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곳이 여기 덕소 3구역이나 덕소 2구역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려면 멀긴 했지만
나중에 여기가 천지개벽하게 되면 이 덕소 3구역은 또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요. 덕소 2구역이나 5구역 이런 곳은 또 덕소역이랑 가깝죠. 여기가 십몇 년 동안 신축이 없었던 만큼 여기가 새롭게 개발되면 될수록 시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도저히 청약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재개발 투자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6월 1일부터는 분양권 양도세가 최대 77%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이 급매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청약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분양권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양도세가 77%까지 가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이 분양권 매물이 다 잠길 겁니다. 저라도 양도세를 77% 내라 그러면 그냥 안 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사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양권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국적으로 봐도 분양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다 전매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신축에 살고 싶어도 신축에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신축에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아무튼 본인 스스로 잘 공부해 보셔서 청약을 노리든 분양권을 매수하시든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운 프라이빗이 여기에 위치하죠. 84 타입 기준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덕소 송일 우리미를 보면 여기가 2007년식이죠. 159세대로 되어 있고요. 32평이 최근에 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면 한 4억 2천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가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물 나온 게 여기는 두 개밖에 없네요. 6억 5천에 14층하고 20층이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솔 강변마을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짜리 하나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심지어 2층이고 2003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여기가 메리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 기다리지 마시고 자격 조건 되시면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